선신의 소리를 전하는 신의 소리. 안녕하세요. 최영욱입니다. 오늘도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틈새 속에 숨겨진 신비로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신의 소리를 전해주실 게스트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선당 애기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취선당 애기씨입니다. 한빛애기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빛애기씨입니다. 또 스페셜 게스트 문화예술학 박사이자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미래의즈 콘텐츠학과 무속학 교수십니다. 조성재 교수님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신의 소리 오늘은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주제가 있는 토크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주제가 있는 토크, 오늘은 다충우돌 애동기라는 주제로 이 애동제자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두 분이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진 사이라고요. 어떤 사이실까요? 저희 둘 다 같은 이제 쉽게 말해서 신선생님, 신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아, 그럼 누가 언니고 누가 동생이고는 나이를 떠나서 먼저 엄마를 만난 사람이 언니가 되는 건가요? 자신 있는 눈빛인지 어디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언니와 동생. 네. 그래요. 보통 형제, 자매 사이에 우애가 있다고 하듯이 같은 신어머니로부터 신딸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또 부대 껴서 생활하다 보면은 두 분의 우애도 참 끈끈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제가 언니여서 좀 많이 챙기려고는 하는데, 그래도 네, 약간 거리가 있어요. 이제 지역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도 종종 연락하고, 네, 좀 자매처럼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동생 입장에서는 표정이 그게 아닐 수도 있는 표정인 것 같은데 어떠세요? 궁금한 게 많아서 제가 좀 자주 연락을 해서 물어봐요. 그렇구나. 괜히 또 말 못할 사정이 있으면 우리 의지하기도 하고 뭐 다투고 뭐 시기하기보다는 뭔가 같은 신엄마 아래서 배움을 같이 하는 동료로서 같이 가고 있다는 게 매우 든든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애동 두 분과 함께 할 이야기도 참 재밌는 얘기가 많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두 분을 딱 인상을 보면요. 신엄마의 그 느낌이랄까요? 그게 좀 그려지지 않나요, 교수님? 네, 그렇죠. 훌륭한 신엄마를 만나면 훌륭한 제자가 되는데, 두 분의 이 풍기는 이미지는 우리 신엄마는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신엄마를, 얼마나 훌륭한 신엄마를 만나느냐, 그에 따라서 내 신의 생활, 내가 무녀로서의 생활이 좌우되는 거예요. 근데 두 분은 아주 훌륭한 신엄마를 만나서 아주 행복하게 무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신엄마를 모시고 열심히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한비대기 씨도 취선당 애기 씨, 아직은 엄마에게 배울 게 좀 많다. 애기 씨라고 불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긴 하지만 또 그 가운데 성장해 나가면서 또 좌충우돌 여러 이야기들이 또 숨어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재미있는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또 처음에는 이제 어려운 얘기부터 시작하는 게 좀 순서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어려움을 겪으셨고 또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지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신 안 받으려고 버티다가 아빠가 3번이나 돌아가실 뻔한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왜 신을 받아야 하는지 이제 거부도 해보고 도망도 가보고 싶었는데 돌아보면 운명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빨리 받아들일 걸 하면서 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네. 운명이었다. 네네. 그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당이 될 팔자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이제 버티다가, 네, 우연치 않게 타로라는 거를 이제 접하게 됐어요, 취미로. 그러면서 제가 타로를 하게 되면서, 네, 플랫폼에서 2주 만에 1등을 하게 되고, 너무 타로가 재밌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했는데, 이제 타로를 뽑기 전에 갑자기 이제 막 말이 줄줄줄줄 막 지금 신점 보는 것처럼 막 말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말문이 트여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고, 그때부터 타로가 무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친가 외가 다 모두 시주를 모셨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시주의 이제 영향이 저한테 오면서 제가 무당들 팔자라는 걸 안 믿고 싶어서 버티다가 이제 남은 가족한테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결국에는 이제 운명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제자가 되었습니다. 네. 돌아보면은 그 길이 쉽지 않았는데 어느새 내가 그래도 지나왔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근데 앞으로 더 가야 할 길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만신으로 불리기까지 과정이 있을 테잖아요. 그 과정에서 좀 재미난 얘기들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만신분들은 귀신 장난이 와도 이렇게 콧방귀 낄 정도로 내공이 많이 쌓이셨을 텐데 애동 때는 특히 그런 일들을 많이 겪는다고 들은 적이 있거든요. 두 분도 있으신가요? 네. 특히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친어머니랑 이제 저희 친동기들이랑 다 같이 산에 기도를 하러 이제 갔었는데 이제 저희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합장을 하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옆에서 오른쪽 귀에서 계속 여자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옆에 이제 언니가 앉아 있어서 언니가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기도를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가 끝나고 나서 언니한테 물어봤는데 언니는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소름 끼쳐서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여기 있던 애기 씨랑 또 다른 애기 씨랑 다 알고 봤더니 다 오른쪽 귀에서 다 여자 소리를 동시에 들었던 거예요. 뭐요? 고래 속에 있던 사람, 뭐, 사람이에요? 귀신이에요? 귀신 장난. 명나? 네. 아니, 그, 애동들이 특히 귀신에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감긴다? 예, 감긴다고 하잖아요. 전문 용어는 아니겠지만, 이쪽에 쓰는 용어로서. 그런 것들이 더 취약한가 봐요. 애동들은 이신인지 진명인지 구분을 확실히 잘 못해요. 그래서 귀신도 점도 잘 보고 다른 소리를 잘 하니까 달콤한 소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애동들은 진명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제 귀신한테 감긴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애동들이 귀신에 감기면은 올바른 무인으로서 삶을 살지 못하죠. 그러니까 내담자한테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또 쓸데없는 구설 많이 시키고 또 주변이 지저분해지고 사람들하고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일반인들도 이 귀신하고의 접점을 조심해야 되지만 특히나 무녀로서의 제자의 길을 가시는 분들은 더욱이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자의 길을 가시는 분들 중에서도 만신보다는 애동이 조금 더 조심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되는데 또 언제 그렇게 당하셨어요? 저는 굿땅에서 귀신을 달고 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자식기도라는 걸 하는데 자꾸 어린애 목소리가 들리고 제가 이제 합장을 하고 있으면 제가 제 뺨을 자꾸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혼을 내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조금 너무 이상해서 지금 그때도 어지럽고 식은땀까지 나고 하니까 그때는 또 제가 혼자 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시는 분을 어떻게 통해 가지고 찾아가서 굿땅에서 쳐낸 적이 있어요. 지금은 뭐 그 정도야 내가 왜 그러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셨겠지만 그래도 좀 무서운 거는 가시질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무서우시죠? 저는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 정말 이거는 웬만하면 내가 못 이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는 아직까지는 무서운 것 같습니다. 한비대기 씨는 의외로 좀 초연한 모습이시네요. 저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밤에 혼자 가는 게 더 무섭고. 네. 귀신보다는 사람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귀신과 사람의 구분이 잘 안 되고 신과 귀신과 구분이 잘 안 되고 그런 시기였다면 지금은 그 단계를 넘어서신 거잖아요. 이제 워낙 사람 형태처럼 많이 보여지고 그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이제 형태 구분이 잘 안 되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저희도 이제 돌을 닦는다고 하잖아요. 돌을 닦아가면서 아, 이게 귀신이구나, 이게 뭔가 귀신의 노름 장난이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많이 판단을 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판단을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애동들은 그런데 본래 무녀들은 귀신하고 친해야 돼. 귀신하고 친하고 귀신하고 접근도 하고 귀신하고 대화도 할 줄 알아야만 귀신을 다룰 수 있고 귀신의 억울한 한도 풀어줄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무서워하면 안 돼. 무당의 기본은 귀신하고 접신이 잘 돼야 된다. 이게 기본입니다. 네. 저는 딱 드는 느낌이 굉장히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정말 아주 하얀 백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백지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우리 흔히들 무엇이든 그릴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동분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심 또 기대감도 드는데요. 이렇게 저 같은 생각 때문에 좀 소문 듣고 영이 맑다더라 하면서 찾아오는 분도 많지 않았을까요? 네, 저는 어떤 만신분, 저한테 그러니까 그때 뭐 선생님이라고 표현할게요. 몇 달 전부터 손님이 확 떨어져가지고 그게 너무 고민이라고 찾아오셔가지고는 제가 이제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본인이 먼저 까셨어요. 내가 선생님이다. 네네네. 보러 왔다. 솔직해서 좀 좋긴 했는데. 근데 그분을 보니까 자꾸 방울이 보여가지고 무당이라 방울이 보이나? 계속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다가 자꾸 방울이 보인다. 그렇게만 자꾸 표현을 하니 저를 좀 깔보시더라고요. 그래, 그럼 그렇지. 이러면서 제가 그래서 그게 아니라 신당에 가셔서 방울을 한번 찾아보시라 그랬어. 방울을 보고 그걸 좀 뒤져보시라고. 그랬더니 너무 또 무시하고 가시더라고요, 저를. 에이, 이러면서.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전화가 오셔서 애기 씨, 너무 고마워요. 그 이유가 방울이 세 방울이 아니라 이제 그 지인한테서 선물을 받은 방울이었는데 그 방울이 손님 몫으로 들어왔던 방울을 그 무속인분한테 주셨더라고요. 헌 방울이었던 거네요. 그렇, 그리고 목적이 다른 다- 주인이 다른 방울이었던 거네요. 따지고 보면 손님의 약간 명을 그분에게 넘겼다. 약간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저한테 일러주시더라고요.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손님이 떨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나 네. 봐요. 야, 그분은 만신이잖아요. 엄청 깜짝 근데 놀라셨겠는데요? 저도 지금 생각해도 그거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명확히 뭔가 뭐지 했지만 결국에는 방울이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맞추셨으니까. 이렇게 점사를 보다 보면 아직은 애동이기 때문에 좀 혼자서는 판단이 조금 미흡하다고나 할까? 뭔가 물어보고 자문하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려웠던 적 혹시 생각나는 경우 있으신가요? 저는 한번 이제 손님이 오셨는데 손님 이렇게 딱 들어오시자마자 너무 토할 것 같은 거예요. 속이 너무 안 좋고 그리고 막 머리도 너무 아프고 그래서 이걸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네, 오색천이라고 부정을 찢는 천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 손목이랑 손님 손목에 묶어가지고 검사를 받는데 그냥 귀신에 너무 감겨 있었던 상태였고 저는 너무 애동이었고 저는 그때 선생님이 그 당시에는 안 계신 상태여서 제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몫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결국에는 이제 이제 양해를 구하고 이제 돌려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애동 때에만 보일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또 평생 시간이 흘러도 아주 기억에 오래 남을 일이었던 것 같아요. 또 그런 비슷한 사연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동 때 아무래도 뭐 많은 손님들이 오지만 그중에서도 조금 맞춰봐라 하는 식으로 왔던 손님들이 이제 몇 번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친구분들이 네, 어쨌든 뭐 소개를 받으셨는지 애동이라고 해서 이제 뭐 약간 좀 장난삼아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점사를 봤는데
네 분 중에 두 분이 전세 사기에 관해서 이제 점사가 그때 나왔고, 그때 그냥 콧방귀 끼시면서 가셨는데, 나중에 이제 연락이 와서, 선생님 말씀처럼 진짜 전세 사기를 당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이제 좀 너무 좀 약간 깔보듯이 봐서 그런 거 뭐 좀 죄송했다. 정말 뭐 아무튼 그렇게 사과하시고 끝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와, 사실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조언을 해주면, 네? 전혀 관계없는데요? 애동이니까 이렇게 보셨나 보다. 맞아. 근데 막상 뭐 전세 사기라 그러면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럴 수 있는 문제니까 좀 뜨끔하셨던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점사를 보다 보면은 아직은 애도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으셨어요. 이럴 때 뭔가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받는다거나 주변 지금 뭐 언니, 동생 사이에 서로 의지를 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가미된다면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저는 점사를 보다가 지금 이제 신엄마에게 SOS를 친 적이 있어요. 누군가 이제 돌아가신 분 중에 부상님이 들어오셨는데 누군지는 모르겠고 증상은 이렇다 이렇다로는 나오고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전화를 해 가지고 "엄마 이 말 다 한마디에 누구다." 갑자기 이러셔 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분을 말씀을 드렸더니 "아 맞아요. 저희 작은아버지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두 분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신엄마라는 존재가 단순히 그냥 신내림을 해준 분, 엄마와 딸 이런 관계를 넘어서 그 안에 정말 깊숙하게 들어있는 참 뜻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인생의 스승 이런 표현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신엄마는 신애기한테 영적 거울이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미래의 거울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신애기들은 신엄마의 뒷모습을 보고 성장하는 거예요. 신엄마가 어떻게 신을 모시고 신을 얼만큼 정성껏 모시고 신을 어떻게 존경하고 공격하는지 또 내담자한테 어떻게 진솔하게 상담을 해주고 내담자를 위하는 건지 내담자를 위하기보다 돈을 밝히면 무당인지 또 자식들한테 제자들한테 얼마나 진심으로 포용하고 앞길을 열어주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근데 실험만은 신애기들의 영적 설계자예요. 설계자라서 훌륭한 신엄마를 만나면 훌륭한 제자가 되는 거고 장사국 같은 사기꾼 같은 신엄마를 만나면 그게 무섭게 정석인 줄 알고 또 그렇게 배워서 나쁜 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신엄마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애기들이 얼마큼 더 훌륭한 제자로 성장하는가는 신엄마의 가르침에 달려 있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본인들의 옛 과거를 찬찬히 돌아보면서 울고 웃었던 이야기도 있었고 또 그 안에서 발견한 또 다른 성장이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더불어 친엄마에 대한 애정, 감사, 또 존경하는 마음이 더 커졌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언니 먼저. 존경 안 하는 모양인데. 아니요. 그럼요. 뭐 수많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지만 저는 어쨌든 어머니를 만남으로써 새 삶을 찾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거에 대한 존경심은 늘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어머니한테 효도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고 늘 정말 친어머니처럼 생각하면서 지내려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다그치고 뭐라고 하는 부분은 없듯이 애동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점점점 만신의 길로 가까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느낀 바가 많으시죠? 저는 존경은 당연하고 저한테는 지금 롤모델이거든요, 사실. 제가 사실 취미도 없고 되게 우울하게 살았었는데 저한테는 꿈이 되었어요. 신엄마가 지금 꿈이 되었기 때문에 저도 그 본받아 가지고 힘든 사람한테 좀 많이 도움되는 그런 제자 되고 엄마에게 효도하는 그런 큰딸이 되고 싶습니다. 이따가 가면서 저도한테 문자 놔주세요. 예.
자, 주제가 있는 토크 좌충우돌 애동기라는 주제로 우리 한비대기 씨와 또 취선당 애기 씨와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요. 좌충우돌하는 시기가 있어야만 더 단단해집니다. 그렇죠? 또 제대로 익어갈 수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본 시간이었는데 이 두 분이 갖고 있는 애동의 시간들이 앞으로 더 큰 만신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거듭날 수 있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